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코인 시장이 돌아가는 꼴도 똑같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상징, 이 JP 모건, 여기에 사장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입을 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랑 지금 아주 판박이라면서 대폭락의 전조가 나왔다고 겁을 팍팍 주고 있어요. 이것 따라서 전문가들도 줄줄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숙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다이먼이 지목한 건 결국 이 부채랑 이란 전쟁 리스크입니다. 이 돈줄이 확 막혀버리는 유동성의 위기가 온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들 이미 다 빠져나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보면은 주변을 보셔도 정말 공포에 질려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는데도 이 차트쟁이들 말로는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지지선이 무너지면 상상도 못할 지하실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섭다고 던지는 물량들을 보면은 제가 또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쇼시 정배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비트코인이 금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자산이라고 지금 이 시점에 아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그 본질이 다시 증명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캐시우드가 보는 건 결국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이 논리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올수록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진짜 안전자산 역할을 할 거라는 건데 이건 단순한 가격 예측보다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알아채는 소리처럼 들리죠.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의 하락장이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재편되는 과정으로 보일 겁니다. 이 개인들이 무서워서 던질 때 누군가는 그 물량을 이렇게 아주 싼 값에 다 받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긴 몇 달에 걸친 하락장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 미국 미주리주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이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보유고를 만들겠다는 법안이 통과가 된 건데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심지어 그걸 넘어서 이 나라의 곳간에 쟁겨두겠다는 뜻입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이거 미친 소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입니다. 이 미주리주가 총대를 매면서 다른 주에서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비트코인이 누군가한테는 투기판의 장난감인데 누군가한테는 이 국가 시스템, 경제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입성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단기 시세 차익으로 보냐, 장기 포트폴리오의 대상으로 보냐, 이 서로 투자의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정부 기관이 비트코인의 매수 주체로 등장한다는 거, 이거는 시장에 아주 단단한 받침대가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신뢰도는 올라가고 변동성은 죽으면서 결국에는 진짜 자산으로 거듭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도 아주 뚜렷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이렇게 나스닥하고 갈라서는 걸 보면은 2022년 FTX 사태 이후로 최대치 그리고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이라서 주식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 이 공식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죠. 비트코인만의 독자적인 가격 결정, 그 작동 방식,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거. 이미 하나의 독립적인 자산 클래스로 진화를 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되는 거고요.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자기 갈 길을 따로 간다는 거, 이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아주 매력적인 시그널입니다. 다른 자산들하고는 차별화된 회복력을 보여줄 그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JP 모건, 이 월스트리트에서 경제 위기를 떠들고 미주리주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묘하게 겹쳐 보이시죠? 한쪽에서는 위기를 주장해서 개미들 물량 털게 하고 다른 쪽에서는 거대 자본, 국가 자본이 부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 이게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만 본 것도 아닙니다. 캐시우드가 금을 언급한 것도 결코 가벼운 소리가 아닙니다. 낡은 금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코드인 비트코인으로 부의 권력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락은 그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주식시장이랑 암호화폐 시장이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대장 노릇을 할 준비를 마쳤다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락장이라고 숏을 치든 아니면 그냥 팔고 다시 상승장까지 기다리든 다 개인 투자의 관점 차이죠. 그런데 이 정부랑 기관들이 왜 비트코인을 곳간에 쌓으려고 하는지 그 흐름만은 보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큰 줄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방향, 자본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렇게 수백억 수조 원이 움직이는데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는 개인들의 삶이 왜 갈수록 팍팍해질까요?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의 가치가 매일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 정부가 연준해진 빚이 4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00조 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빚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빚이 늘고 있죠. 이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 구조인 겁니다. 이건 예측 같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이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7,000원 정도 하니까 거의 50배가 오른 거죠. 당시에 95원 하던 소주 한 병이 지금 식당에서 먹으려면 5,000원이죠. 거의 100원이 5,000원이 됐으니까 이것도 50배가 오른 겁니다. 이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고 결국에는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1978년에 분양했던 이 강남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돼요? 현재 실거래가로 28억 정도 하죠. 140배 가까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음마 아파트의 가치가 140배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이 노동을 해서 버는 종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대들이 어떻게 해요? 월급 들어오는 족족 주식이나 코인에 집어넣습니다. 왜? 저축을 하면 손해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바닥 구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반토막 나버린 내 자산을 헐값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꽉 쥐고 방어막을 치셔야 됩니다. 왜 하필 6개월이냐? 코인 시장에 긴 횡보 사이클이 와도 내 본업이 흔들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억지로 코인을 손절하지 않고 온전히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철벽 같은 방어막을 치고 그 남은 잉여 자본을 수량이 한정된 하드에셋, 그 중에서도 ETF 연관 코인에 옮겨놔야 되는 겁니다. 왜 하필 ETF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묶어놨던 규제를 지금 풀고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심사만 8개월씩 걸리던 게 이제는 요건만 맞추면 2달이면 승인이 나게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TF 승인, 이건 수천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퇴직연금이나 블랙록 같은 전 세계의 진짜 거대 자본들이 코인 시장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공식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기관에 돈이 꽂히는 ETF 코인은 무조건 오릅니다. 반대로 여기에 편입되지 못하는 작코인들은 철저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코인이 선택되고 어떤 코인이 오르냐? 작년에 제가 3가지 코인을 찍어 드렸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상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내내 말씀드렸던 리플입니다. 리플은 작년 11월에 ETF 상장이 진행되면서 바로 결과가 나왔죠. 나스닥 상장 첫날부터 5,800만 달러, 거의 1,000억 원 정도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쐐기를 박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리플 CEO 프레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합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회사의 수장이 이제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직접 주무르는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리플이 제도권에 완벽하게 안착했다. 암호화폐 중에서 리플의 위치가 아주 독점적이다. 이걸 증명을 한 겁니다. 리플 다음 타자, 제가 바로 솔라나를 찍어 드렸었는데 리플하고 같은 날에 동시 상장을 했죠. 솔라나 ETF도 상장 첫날부터 2억 달러, 거의 3천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총이 5위권이고 11만 원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압도적인 기술력 덕분에 대형 운용사들이 앞다퉈서 상장 서류를 들이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타자, 트론입니다. 시총 10위권. 현재 400원대인 트론도 막대한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을 바탕으로 월가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장이 된 솔라나보다도 압도적인 수치예요. 리플과 솔라나에게 이 국적 때문에 순서만 밀렸을 뿐이지 트론 ETF 승인도 이제는 정말 임박했다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 솔라나, 트론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미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덩치가 너무 커져서 아무리 기관 자금이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수익률이 3배, 5배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10배, 20배짜리 수익은 여기서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진짜 큰 돈은 어디서 벌리느냐? 지금 이 순간에 미국의 SEC 책상 위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대중들은 아직도 이름조차 잘 모르는 SEC 자동 승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 시가총액이 가벼운 코인들에서 터집니다.
리플이 하루 만에 1000억 원의 거래량이 터졌어도 애초에 리플의 시총 자체가 무려 140조 원이었어요. 폭등을 만들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이 코인은 방금 말씀드린 리플, 솔라나 같은 대형 코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총이 워낙 가벼워서 월가의 자금이 조금만 흘러 들어와도 그대로 10배, 20배 위로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이름도 모르는 해외 작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이 기관의 진입 흔적을 포착한 딱 이 한 종목,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유료방 가입하셔라, 멤버십 가입하셔라, 뭐 금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를 보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밑에 댓글창에 그리고 더보기란에 제가 신청 페이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신청란에다 심사대기 이렇게 4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관의 진입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정밀 분석 자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는 통장에 찍힌 돈 그리고 지갑 속의 종이돈, 이건 우리가 외면한다고 그대로 버티는 남아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이 필연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내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쥐고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오를 하드에셋에 내 자본을 선점해 두고 이 투자 시장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알고 뉴스에 터졌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리플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작년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리플에서 똑같은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은 이 종목을 반드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바꿀 기회를 이번에는 반드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